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했습니다. 소나무당은 대표가 수감 중에 창당된 세계 최초의 정당이 됐는데요. 송 대표는 유세 한번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면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자,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명백한 표적 수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꽤 크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송 대표의 배우자인 남영신 씨와 자녀들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슈판에서 송영길 대표의 아드님인 송주환 씨를 직접 연결해서 지금 우리 가족들이 느끼는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옥중 출마를 강행한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아드님이신 송주환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유세 중에 방송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유, 잠시 그렇군요. 시간을 내어 인터뷰 중입니다. 예. 자, 귀한 시간일 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이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영장이 청구된 시점이 송 대표가 신당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과정들 아드님으로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일단 아버지가 무죄라는 점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검찰은 압수수색을 100여 번을 했는데도 혐의를 입증조차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속수사는 아버지의 국회의원 출마를 막기 위한 비인간적인 표적 수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자 곧 구속시켰고 이틀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는 당당히 선거로서 싸워 이길 자신이 없으니 가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옥중 창당의 경우에는 첫째로 아버지를 지지하시는 수많은 분들께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시민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창당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우군으로서 보다 유연하게 장외투쟁으로 검찰 탄압에 선봉이 되어 투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옥중 출마 사례는 있어도 옥중 창당 사례는 세계 최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전당대회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기획 수사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아드님께서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돈봉투 사건은 명백한 기획 수사입니다. 먼저 돈봉투 사건 자체도 압수수색을 100여 차례를 했는데도 혐의 입증이 또한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찰은 소위 돈봉투 사건 명목으로 받은 구속영장으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입법 로비 종황을 파악했다며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 로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개인, 즉 자연인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후원금은 먹사연 연구소 법인에 기부되었고 이는 모두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되었으며 송영길 개인에게 들어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평생 월급의 25%를 기부하고 살 정도로 검소하게 사셨는데 네. 4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으로 정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 이 표적 수사는 아버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송영길 대표는 현재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드님을 포함해서 또 어머님 그리고 동생이시죠? 예, 여동생이시죠? 예, 예, 이렇게. 저희 누나입니다. 누님이군요. 예. 지금 가족들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버님에 대한 지지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느끼는 심정 어떻습니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너무 참담하고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래도 캠프 운동원분들과 광주 시민분들께서 크게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후보를 가둬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은 본인들의 비대한 권력으로 어장 안에 물고기를 가둬놓고 사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참정권 자체도 박탈당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옥중에서 출마 영상을 촬영했는데 네. 저희 아버지 송영길 후보는 현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수의를 입고 촬영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구치소 측에서 어떤 권한인지 모르겠으나 수의를 입고 촬영한다면 촬영을 불허하겠다며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결국 선거운동복을 입고 찍었습니다.
이는 선관위도 명백한 국가기관인데 구치소가 어떤 권한으로 막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는 저희 아버지께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검찰의 교묘한 탄압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연유로 정말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옥중 출마를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제 하신 건데, 아버님의 이 방송 연설을 위해서 직접 좀 얼굴을 보셨죠? 저희가 선거 운동을 하느라 직접 서울에서 마주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일부 실무진들께서 서울구치소에 함께 가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KBS를 통해서 아버님의 한 10여 분 정도 되는 방송 선거 연설을 직접 다 봤습니다만 참 많이 좀 야유셨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버님을 대신해서 어머님이신 남영신 여사 그리고 누님 우리 송주한 아드님께서 온 거리를 이렇게 누비고 계시는데 만나시는 우리 유권자들, 광주 시민분들, 가족들에게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예, 시민분들께서는 모두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깊게 공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믿어라, 아버지 반드시 꺼내주겠다. 광주에서 큰 정치 한번 해보고 검찰 퇴진에 함께 동참해 주마 하면서 크게 격려를 해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거리이지만 저희 가족들은 모두 시민분들께 정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드님께서는 가장 최근에 송영길 대표님을 만나신 적은 언제이신지요? 네, 저희는 지난 2월에 가족 면회를 받아서 30분간 직접 가족 면회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당시 아버님을 뵀을 때 우리 송 대표님 가족분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한 30여 분 정도 나누셨는지요? 당시 가족 면회 때는 한창 창당 여부가 논쟁인 상황이라서 어머니랑 업무적인 말씀을 하시느라고 많은 대화를 못했습니다. 다만 면회는 그렇게 끝났지만 이후 옥중 편지로 이제 내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송영길 대표 유세 한번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보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상당히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좀 어떤 상황인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유권자들에게 좀 자세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지를 보석시키기 위해 4,400여 명 분께서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만약 송영길이 재판부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한다면 우리도 같이 범인을 도피를 방조한 죄로 처벌받겠다라는 내용의 연명부를 작성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권노갑 상임 고문님을 포함한 이제 민주당의 원로 7분께서도 함께 탄원서를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고 명확한 이유는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참정권은 끝까지 박탈당한 상황이고 아버지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선거운동으로 옥중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병이 악화될까 봐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원서의 의미는 저희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왔는지를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신다면 다시 보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얼른 구치소에서 나와서 광주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뵐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광주시 의회에서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남영신 여사께서 직접 또 연단에 쓰셔서 출마 선언을 했던 현장을 또 취재한 기자로서 가족분들이 모두 광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조그만 이 아파트를 마련해서 아예 이제 광주에서 평생 살겠노라라는 각오로 광주로 다 지금 이전을 하셨죠?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광주 서구 내방동 주공아파트에 이사를 오셨고요. 그래서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본인의 제2의 정치 인생을 시작하겠다라고 강하게 못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남영신 여사는 최근에 전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었던 김희중 대주교님도 만나셨고 또 얼마 전에는 함세웅 신부님도 직접 캠프에 다녀가셨죠? 맞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어떤 말씀으로 좀 위로를 해주시던가요? 함세웅 목사님께서도 신부님이시죠? 함세웅 신부님. 함세웅 신부님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서 소나무당인 만큼 소나무를
식수를 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거기에도 함세웅 신부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송영길과 이재명, 조국 이 세 명의 삼각편대를 만들어 검찰 퇴진에 앞장서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분 안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디올백 고발을 해주신 최재형 목사님께서도 함께 참여해주셔서 그렇군요. 예. 네, 검찰 퇴진의 중요성과 왜 송영길이 검찰 퇴진의 가장 확실한 인재인지를 네. 함께 인증해주시고 강조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있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에서 사전에 우리 아드님이신 성주환 씨에게 보낸 질문에는 좀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 좀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또 대표도 지내셨고요,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요. 네. 그런 상당히 좀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좀 헌신하신 분인데 정작 이 좀 어려운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한 좀 액션이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운하다 이런 좀 보도도 왕왕 나오던데 아드님으로서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섭섭하다는 이야기는 몇몇 지지자분들께서도 하실 예. 수 있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저는 자식된 입장에서 함부로 민주당을 탓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유, 예. 네, 저희 이재명 대표께서도 직접 검찰 탄압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우군으로 싸우고 계시는 조국 대표님도 이제 1심, 2심 실형 판결까지 받으실 정도로 탄압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직접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함부로 지원하는 것이 이제 여러모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아유. 없는 상황임을 공감하고 있어서 네. 저희는 그분들에게 함부로 이제 답답하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아유, 그런 다만 말씀하는 것조차도 참 상당히 조심스러워하시는 그런 아드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역임을 하셨고, 예. 아버지께서는 1996년부터 민주당에 입당해서 최근에 2023년에 당에 부담을 줄까봐 나오기 전까지 항상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20여 년간을 다져오신 지역구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게 양보한 것인 만큼 저희 아버지가 진정한 민주당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우리 아드님께서 송영길 대표님의 옥중 출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내라 격려를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직접 후보자가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나서는 것 약간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아드님. 지역 민심 예.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후보가 없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낄 때는 예. 이제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를 나갈 수 없는 것이 정말 아하. 답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언론에서 저희를 크게 다뤄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토론회는 저희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데요. 그런데 상대 후보가 무단 불참하여서 이 토론 기회마저 날아간 상황이라 그것이 너무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대신 가족과 운동원분들이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 노출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대면으로 만나는 시민분들께도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불러주신 이제 평화방송에 정말 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더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직접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즉 저희가 좀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좀 당초 계획된 일정 때문에 오늘에서야 이렇게 또 모시게 된 것을 좀 죄송하게도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닙니다. 예. 자, 검찰이 공소 혐의와는 또 전혀 무관한 이른바 별건 수사까지 벌이면서까지 이토록 송영길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검찰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도 싸우지 않을 때 무적자, 당직도 없는 무적자 신세에서 홀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검찰 독재 카르텔과 맨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전직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이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기 이전부터 검찰청 앞에서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에 1개월을 넘게 농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윤석열, 한동훈 탄핵을 위해서 가장 앞장선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남도청을 지켰던 열사의 심정으로 특히 5.18 광주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쫄지 않기 싸웠기 때문에 독재와 타협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아드님이신 송주환 씨께서는 광주 시민의 이어머니인 검찰 독재 타도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시대 정신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할 송영길을 구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계신데요. 송영길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만약 당선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은 유독 송영길의 구속수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의 당선이야말로 검찰 퇴진에 가장 큰 동력을 만들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는 이 광주 서구가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는 세계 최초의 옥중 창당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따라서 송영길 후보의 옥중 당선은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를 만들 것이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송영길이 이겨야 시민들이 검찰 공포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송영길의 옥중 당선이 윤석열 탄핵과 정권 교체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송영길의 옥중 당선만이 검찰 탄핵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가장 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부 정치인들이 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만 지금 차가운 감옥에 억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 또는 우리 사회에 좀 아드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송영길 후보에게 검찰이 기획수사와 표적수사를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조차도 결정 내린 사항에 대해 구치소가 반발을 할 수 있는 걸 보면 검찰은 다른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재판부까지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아버지에 대한 탄압은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께서 검찰 독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선거 연설 방송에서 우리 송 대표님께서 아드님에 대해서도 로스쿨에서 법조인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으시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부족한 집단입니다. 따라서 정말 공명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라도 시민분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투명하고 정치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말 그대로 진정한 법조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정치적인 검찰 독재 탄압에 굴하지 않고 맞서는 아버지를 위해 함께 선거운동을 뛰는 것이 제가 진정한 법조인으로 거듭나는 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그 아드님이신 송주환 씨를 또 바라보시면 되게 참 대견스럽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부끄럽습니다. 아유, 예. 지난주에 앞서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난주 송영길 대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언론분들 4,400여 분들이 송영길을 우리가 보증하겠다라는 취지의 이런 처벌 감소 확약서에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해줬는데 이번 동의서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탄원서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결백한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얼마나 순수하게 국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계속 송영길 후보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원서에서 보여주시다시피 시민분들께서는 송영길 후보가 검찰 탄압의 피해자인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송영길 후보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네. 자, 청취자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정치계 최초 옥중 창당을 선택한 송영길 대표님이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 응원하고요. 그리고 변치 않는 소나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라는 샵 5005번 유료 문자로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우리 준준부로님께서
송영길 대표의 구속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죠. 옥중 출마하신 송 대표님 응원하고요. 송주환 씨 힘내십시오. 그리고 광주 서구갑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믿습니다라는 또 유튜브 댓글 응원 보내주셨고요. 수도권의 정예호 야구보님께서도 광주 대교구 함께한 세상 오늘 함께 듣고 있습니다라는 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뭐 선거 과정이라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질문을 제가 할 수 없음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끝으로 소나무당 이번 4.10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으로 선거운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뛰어난 정치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군사 독재를 몰아낸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가 검찰 독재를 밀어내기 위해 다시금 뛰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퇴진에 앞장섰던 대학생 송영길은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독재를 몰아내기 위해 앞장선 정치인 송영길은 지금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주주의의 심장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기 위해 짧은 시간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가족분들 그리고 선거 캠프 관계자분들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겨가면서 또 멋진 의미 있는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아드님인 송주환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